안녕하세요. 30살까지 1억 모으기를 실천하고 있는 삼달님입니다. 돈을 모아볼까 마음을 먹으셨나요? 그런데 돈을 모으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실천이 잘 되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5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방법으로 돈 모으기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돈을 이제 막 모으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나 돈을 모으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돈을 모으기를 실천하면서 겪어왔던 시행착오와 과정들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모으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왜 모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야, 사회생활 몇 년 차면은 이 정도는 모아야지. 나이가 이 정도가 됐으면은 통장 잔고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것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마냥 돈을 다 쓰기에는 불안해서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는 아닌가요? 저는 제 인생에서 돈을 처음으로 모았던 이유가 불안해서였습니다. 성인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스스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모으자고 생각을 해서 마냥 돈을 모았습니다. 용돈을 받거나 세뱃돈을 받으면 항상 절반 이상은 꼭 저축을 했습니다. 불안해서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이 되어서 마냥 불안했던 그 미래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다 보니 점점 저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별다른 뚜렷한 이유로 돈을 모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큰 국제 행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여행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목표로 그날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대학생 때 했던 마지막 인턴 생활을 하면서 3천만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을 슬슬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그러려면 내 집 마련을 해서 본가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먼저 1억 모으기를 목표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깨닫거나 목표가 뚜렷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남들이 말해서 세워진 목표거나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모으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돈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의무 교육을 통해서는 돈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별도의 공부를 학생 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돈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돈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긴 어려운 환경에서 모두 자라기 때문이죠. 돈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나 강연 등을 접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돈에 대한 생각들을 읽으며 스스로 돈 가치관을 형성하기 아주 좋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돈의 속성, 그리고 작은 생활을 권하다입니다. 세 책 모두 저자들이 다른 관점으로 돈을 바라보며 쓴 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저자와 비슷한 관점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저는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모으려는 뚜렷한 이유도 있고 돈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하는 처지잖아요. 그렇다면 스노우볼 효과를 내기 전에 단단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절약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절약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알고 나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절약의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다이어트와 비슷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무리해서 하면 반드시 요요 현상이 옵니다. 돈을 모을 때 이 요요 현상은 바로 지름신이 강림하시는 거죠. 저도 5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달은 굉장히 무리해서 돈을 모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오더라고요. 바로 다음 달 소비가 저절로 늘어난 가계부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달에 생활비로 최소 60만 원을 쓴다. 80만 원을 쓴다. 이 리밋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롱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복 없이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 목표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삼달린이었습니다.